안녕하십니까. 주목TV 주성식입니다. 오늘은 5월 15일, 그러니까 스승의 날입니다. 스승. 참, 그냥 선생님이라든가 교사는 말할 것 없고요. 그런 말을 뛰어넘어서 참으로 소중한 그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, 저 말고 우리 인류 전체를 보더라도 그 스승이 안 계셨다고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온 것을 반도, 뭐 10분의 1, 뭐 100분의 1도 못 왔을 것이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디선가 그 본 기억이, 제가 그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, 정확하게 뭐 어디서 봤다든가 또 뭐 누가 말했다거나 그런 걸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고, 그 내용도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것을 익히는데 혼자서 그걸 익히는 것하고, 스승,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 있는, 그 가르쳐주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배우게 되는 것하고 뭐 몇천 배 차이가 난다고 할 정도로, 그렇게 그 스승의 또 지도하는 분의 역할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크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. 저 정확한 내용을 아신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, 참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으로 뭔가 안정적이고 좀 더 나아가서 성공하고 그러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 정말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스승이 계셨다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? 그 학교에서 교사 역할을 하신 분이든 뭐 부모님이든,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만난 어떤 분이든 어떤 뭐 책자든, 참 그 소중한 존재 스승. 그냥 이렇게 지식만 전달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말 그대로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했던 것, 보고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존재,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, 뭐 코로나19 때문인가 뭐 점점 퇴색해가고 있는 그 스승 은혜, 그걸 이렇게 기리고 자그마한 성의 표시라도 하고 그런 것도 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. 아무쪼록 우리 사회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후대를 가르치고 이끄시는 선생님들, 늘 건승하시기를, 뭐 부족한 사람입니다만은 간곡히 기원합니다. 오늘은 이제 5월 15일이면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, 우리나라 특히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런 날이 얼마 멀지가 않았습니다. 뭐 5.16도 중요한 의미가, 내일이 5.16이네요.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또 그 며칠 뒤에 5.18은 참 제 삶에도 외부 그 어떤 뭐 제 개인적인 거 말고요, 외부에서 미친 그런 상황이랄지 그런 것으로 해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뭐 제가 꼭 여기 살아서뿐만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 80년 당시에 제가 여기서 했던 역할이랄지, 뭐 역할이랄 것도 없이 했습니다만, 저는 거기 그때 그 상황에 광주에 있었다는 것 자체로 제가 어느 정도는 그 5.18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근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저보다 좀 그때 지나서 태어나고 그러신 분들이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. 현장에 있었던 당시에 그 사람으로서 그만큼의 어떤 말할 권리 정도는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. 그 제가 그때 79년에 제대를 했으니까, 그래가지고 그 후학기에 복학해가지고 이제 뭐 군대에서 막 제대해갖고 복하고 하니까 어리버리하고 좀 안정되려고 그런 것이 이제 80년에 이제 다시 그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,
그때 아시겠습니다만 그 뭐 12.12 뭐 12.12 사태 그리고 이제 뭐 계엄령 막 뭐 무슨 범 어찌고 해가지고 이제 난리였지 않습니까? 뭐 수업도 거의 안 되고 그때 이제 막 그 제가 다니던 곳에서는 뭐 총학생회 선거가 뭐 얼마 만에 열린다고 그러던가 저는 하여간 이제 그런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 뭐 수업이 거의 안 되고 저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17인가 17인가가 아마 그 시기였을 거예요. 저 토요일인가 그랬을 겁니다. 정확히 17일, 18일이 토요일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5월 16일 날 그 전대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전남도청 앞 분수대까지 이렇게 스크럼 짜고 이렇게 달려갔던 이제 그 기억이 나거든요. 그래갖고 밤중에 거기서 이제 그 막 학생회 이끌고 했던 그 지평부 그런 친구들이 그 분수대 위에 올라가서 분수대는 이제 물이 그때 안 나올 때니까 거기서 집회를 이끌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선명합니다만 그 다음에 바로 상황이 급전직하 막 이제 공수부대 투입되고 어디서 누가 뭐 죽었니 온갖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그 흉악한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그때는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. 그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도 있고 막 저는 이제 밖에 좀 나가보려고 그러면 그때 편모가 문 앞에 틀어막고 나를 뭐 죽이고 가라랄지 이제 하도 흉악한 소문이 많이 도니까 그래서 나갈 생각도 못하다가 어머님 잠깐 다른 일 하고 계시면 몰래 나와가지고 이제 돌아다녀보고 어쩌고 그랬는데 그 도청 앞에 막 버스 몰고 이렇게 저 도청에 있는 계엄군들 향해서 막 돌진하고 그 바리케이트 있는 데까지 가고 이제 그 지금 많이 사람들이 걸어놓고 하는 그 전일 빌딩 이제 그쪽 있는 부분까지가 어떤 그 데드라인 방어선 같이 그렇게 돼 있었죠.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서 박치기 하다시피 하고 막 돌려서 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21일 제가 그 친구 하나하고 옛날에 이제 금남로에가 한국은행이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쪽 이제 중앙초등학교 있는데 그쪽 사거리에서 그쪽으로 와가지고 도청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막 틀려고 그러는데 그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저희 때 그 M16이라는 것이 좀 본격적으로 보급되거든요. 저는 저 M1, 칼빈, 그 16을 다 이제 이렇게 다루는 그런 그 군번이었습니다. 근데 그 M16 소리는 좀 독특해요. 다른 같이 탕 뭐 총소리 그렇게 나는 거 아니고 망치로 못 치면 딱 소리 나지 않습니까? 그런 소리가 납니다. 격바람이. 그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막 도청 쪽으로 이렇게 저쪽 중앙초등학교 있는 데서 내려다가 도청 쪽으로 이렇게 막 도는데 딱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본능적으로 친구도 제대를 했고 군대 갔다가 저도 이제 그러니까 그 본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? 사람이 아 이거 총 쏜다 하는 거 뭐 생각하고 말 여지가 없이 다 그 벽 쪽으로 딱 붙었죠. 아 이거 총을 쏘는구나. 자 그 전에 막 그 옛날 광주 세무서가 저쪽에 지금 저 아시아 문화전당 있는 그쪽 옛날에 저 병무청 자리 있는데 그쪽에가 그 광주 세무서가 있었는데 거기 그 무기고 막 탈취하고 그런 걸 이렇게 보고 그랬었거든요. 밤중에 벽돌 담이란 것이 정말로 허술하더만요. 몇 사람이 장정 몇 사람이 가서 한꺼번에 발을 차보니까 그 담장이 통줄대 넘어가 버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막 무기고 어떻게 누가 땄는지는 모르는데 총 꺼내오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예비군 훈련용 총이라 그 격발 장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공의가 없는 거죠.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뭐 발포하고 그런 건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처음 총 쏜 겁니다.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막 이제 도청 그 제가 방금 말한데 그쪽 한국은행 사거리 있는 데하고 도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. 두세 블록 떨어진 데입니다.
그냥 앞쪽에서 난리더라고요. 사람들이 그 군대 꼭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간에 그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렇게 봤더니 쫙 흩어져더만요. 저 차는 못 다니고 차도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한 명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확 빌 정도로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. 참 지금 있게 웃고 이야기하지. 그때 그 어떤 꼭 공포라고만 말할 수 없는 그 묘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 절망감. 왜 그런 건든지도 모르고 그때만 해도 잘 모르죠. 근데 막 제대 갖고 뭐가 알겠습니까? 이제 복학해 갖고 세상 물정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기껏 한다고 온 놈들이 학점 걱정이나 하고 이제 전부 그랬을 나이인데 그런데도 그 어떤 그 표현하기 힘든 뭐 울분이라고만 하기도 그렇고 저는 그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그 절망감 그 이제 거기에는 뭐 억울함 분노 그런 것이 다 조금씩은 이제 섞여 있었겠죠. 그래가지고 이거 상황이 안 좋다. 그래갖고 이제 친구랑 도청 쪽으로 못 가고 다시 되짚어서 이제 집으로 저희 집이 도청에서 가까운 데 있었거든요.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있었는데 그 제가 이제 16을 쏴보고 그랬으니까 그 위력을 알지 않습니까? 옛날 한옥집 같은데 벽 같은 건 탁 뚫고도 사람을 충분히 살상할 수 있을 만한 그 위력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때가 5.18 그 기간이 그러니까 5월 18일부터 계엄군 진주할 때까지 그 기간 한 10일 그 발포도 안 되죠. 그 남짓 기간 동안 무지하게 더웠습니다. 날씨도 맑고. 그러니까 이제 덥죠. 근데 제가 집으로 가자마자 식구들 전부 이제 어머님 그때 이제 그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은 전투경찰 가 있어가지고 저쪽 해안초소에 있을 때고 집에 이제 여동생 누님은 출로 가야 갖고 이제 다른 데 계셨으니까 그래갖고 동생하고 어머니 오시라고 해가지고 벽에 붙으면 또 벽에 뚫고 어쩔지 모르니까 방 한가운데 모여가지고 이불 내부셔 엄니 그래갖고 그 두터운 솜집을 그 더위에 그걸 뒤집어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? 벽에 붙지도 못하고 방 가운데서 이제 그 다음날이든가 언제든가 또 이제 막 하도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고 이제 그러니까 그 계엄군이 철수했다고 하더라. 그래서 이제 가봤죠. 그 지금 저 5.18 기념하고 하는 그런 단체 또 5.18 그 관련 단체가 크게 세 군데 또 여러 군데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제가 잘 모릅니다.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신 말씀 그런 것 같은 것이 상당히 그 실체를 놓치고 있는 점이 있고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당사자니까 그 현장에서 겪었으니까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제가 겪었던 그것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조금 좀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전해진 게 많은데요. 무엇보다 그때 그 원래가 전남 도청이가 그때는 도청 산하 경찰국이었죠. 경찰국이 그 도청 건물 안에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앞쪽이 그 이렇게 큰 길 쪽에 앞쪽이 그 분수대 있는 쪽 그쪽이 도청 건물이고 이제 뭐 민원실이 또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이제 막 그랬죠. 자, 그 뒤쪽이 경찰국 건물이었어요. 그래고 이제 계엄군들 다 그 물러갔다고 하더라.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제 뭐 자기 그 못 찾은 행방불명 되다시피 가족들 찾으려고 그러. 이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진짜로 벌 때 개미떼 같이 몰려갖고 이제 거기를 그렇게 그 다니는데 제가 본 사무실마다 관이 꽉 들어차 있더만. 거기가 이렇게 흰 포장으로 덮여 있는 것도 있고 좋은데 다 뚜껑이 덮어져 있어갖고 시체가 있는지 어쩐지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. 근데 이제 거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열어보고 이제 그 목불 인견이라는 곳이 이제 그런 상황이죠. 갖고 이제 거기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그 상무관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. 근데 상무관도 이제 거기가 이렇게 그 유도 가르치고 한 경찰들 그때 이제 광주 경찰서가 또 상무관 옆쪽에 바로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경찰분들 그 무술 훈련
하는 그 유도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데가 있었는데 거기도 관이 아주 꽉 들어차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그 아까 말하는 자기 가족이나 친지나 그렇게 찾으려고 헌통이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 솔직히 이제 시체 여러 개 가서 확인하고 본다는 거 저는 엄두가 안 나갔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우리가 밖에서만 이제 보고 그랬는데요. 그리고 나와 보니까 그때 이제 전대 교수분들 상당히 그 어떤 참여적인 발언도 하고 그러시는 그 유명한 소설가시죠. 송기수 선생님, 또 이제 그 명록원 선생님이랑 또 다른 분도 계신데 제가 성함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. 자,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그 계엄군들은 시외곽으로 전부 철수해 있는 상태니까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도로에서 서서 이렇게 이제 막 의논하고 그런 상황이더만요.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는 그 교수님들한테는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빨리 그 계엄군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. 뭔가 여기서 사람을 좀 이야기 가서 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거기 가서 요 사태 수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막 하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잠깐 듣고 있었더니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뭔 답이 있는 이야기입니까? 그래서 이제 누가 가니 뭐 근다고 해서 소용이 있겠니 이쪽은 이제 그 끝까지만 듣고 이쪽 그 옛날에 그 지금은 이제 막 없앤다고 그러고 다시 살려야 된다고 그러고 무슨 5.18 단체가 들어가서 도청 원래대로 복원해라 보존해라 이제 하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사무실 같이 내고 있는데 거기가 그 다음에 도의회에 이렇게 그 사무 공간으로 썼던 이제 그런 데거든요. 그 앞에가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가봤더니 제가 그 군대 생활을 저는 교련 그 1시간도 안 받아가지고 혜택을 못 받아갖고 딱 30 몇 개월 했나? 34개월을 했습니다. 제가 군대 생활을. 그 36개월에서 그 2개월 빠지는 제가 그랬는데 그 하는 동안에 본 총기보다 더 많은 총기가 그 나무 밑에 이렇게 쌓여 있더만요. 사람 키는 훨씬 넘어보고요. 그 총 쏴는 것이. 그러니까 그 군용 총도 있지만은 그 옆총 있잖아요. 이렇게 구멍 2개 달려가지고 총신 2개 있는 거. 뭐 그런 총부터 희한하게 생긴 총도 엄청 많더만요. 그저 거기 가봤더니 그 사람을 막 모집하더라고요. 뭐 뭔고 봤더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저 무기고 거기에서 탈취된 총이 많고 지금 민간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갖고 상당히 위험하다. 저는 이제 그때 그 이렇게 공익 없어지고 군단 것도 모르고 그래도 군대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총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않습니까? 실탄도 있다. 이제 어쩌고 그런 이야기에다가 수류탄도 그 탈취해갖고 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그 상당히 문제겠다.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광주가 지금 기아자동차 그게 그때는 아세아 자동차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아세아 자동차에서 군용 찝차를 납품을 했었죠. 근데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시아 자동차에 가갖고 출고 대기하고 있는 그 차를 그렇게 막 전부 다 타고 나왔는 모양이더만요. 시민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. 그래갖고 보니까 그 말 그대로 이렇게 출고하면 그 차대 번호도 붙고 하는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것도 안 붙은 차예요, 보니까. 완전히 그 출고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차로 이제 갖고 나온 건데, 이제 그 총기 있는 데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시민군으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라고 그래서 저도 가봤죠.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랬더니 총을 주더만요. 칼빈을.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름하고 이렇게 인적사항을 적으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당연히 총기란 거 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름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나왔더니 그 방금 말씀드린 찝차에 한 명이 그 찝차 운전하는 사람은 저 정도 나이 돼야 보이고 젊은 사람이에요. 등발도 좋고 얼굴도 호남형으로 생기고 딱 그러게 오고 거기에 선탑 그러니까 이제 운전석 그 바로 옆자리에 원래
군용차에서는 거기가 선임자가 타는 자리지 않습니까? 선 타보고 있는 사람은 한 40 초반? 그렇게 된 사람인데, 딱 그때 텔레비 프로 유명한 게 뭐 사하라 특공대라는 게 있고 그런데 그 모래밭에 막 집차 타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비슷한 복장을 했어요. 그거 이렇게 그 오토바이 헬멧 같은 거 그걸 딱 쓰고 정말 멋있게 완전히 전투 복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하고 또 한 명 하는 애는 20대 초반, 제가 보기에는 20대도 안 됐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애가 솜털도 안 가신 애가 딱 먼저 가갖고 앉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선 타본 사람도 총을 안 달아봤고, 제가 본 느낌으로는요. 그 운전사나 또 그 방금 젊은 게 아니라 어리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총을 안 달아봤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거 상당히 좀 불안하다 해갖고 이제 제가 그 며칠 동안 계엄군이 그 들어오기 전날, 그날 저녁 때까지 이제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. 이제 뭐 했다고 그러면 다니면서 이제 외곽을 주로 다니죠. 저쪽에 이제 국군 통합병원이 있었던데 그쪽이랄지, 저는 이제 교도소 있는 쪽으로는 안 가고 제가 맡은 구역이 이쪽 그 시내에서 그 방금 말씀드린 국군 통합병원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제등이라고 그러고 한데인데 거기에 이렇게 큰 그 전신주 하는 그런 걸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있었거든요. 저쪽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. 자, 그런 데까지 이렇게 순찰을 하는 거죠. 뭔 일이 있으면 하는 거. 자, 그때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제가 총 맞아갖고 총을 맞을 뻔한 일도 있었고, 그 아까 조장이 우리 선탑원 조장이 쏴으로 갖고 저를 맞추려고 그런 건 아닌데, 자기 있고 제가 여기 있고 저쪽에 도둑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쏴본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총 나가는 선상에가 제가 있었던 거죠. 자, 그건 이거고, 요렇게 그때 감자 수류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주먹보다 약간 작은 그 국방색으로 생긴 수류탄이 있었거든요. 한 17살 묵은 애가, 그때가 유행했던 비키니 옷장이라고 있습니다. 제 때로 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. 이렇게 3단이라나 돼 있어갖고 이렇게 자꾸 열면 거기에 3단으로 뭐 옷 같은 거, 속옷 같은 거 넣게 돼 있는, 거기서 그 감자 수류탄을 4개를 갖고 오는 거예요. 가가 뭔 안전 그런 걸 알겠습니까? 어찌겠습니까? 핀 잘못하고 빠져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? 거기서. 와, 나는 군대에서도 그때 별로 훈련 같은 게 썩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랬다는 느낌이 드는 게, 저 한 번 던져봤거든요. 그 수류탄. 3년 가까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. 이제 그것은 다른 이야기고 어쩌고 그랬는데, 제가 왜 제가 요 나이에 들어갖고 5.18 유공자 되려고 그런 건 아니고, 요 이야기를 좀 지루하시겠다 싶게 장황하게 하냐고 그러면, 제가 여기 광주에 사는 사람으로서,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뭔가 할 조그마한 권리가 있다 혹은 말씀드린 것은 뭐냐고 그러면,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. 여기 광주에서 5.18이 벌어졌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. 짐작하시겠죠? 그래서 제가 그때 뭘 잘해가지고 나한테 뭘 그래서 인정해주라 그런 게 아니고, 제가 나름대로 다른 깊고 어떤 그런 거까지는 몰라요. 제가 봤던 거, 경험했던 거, 그리고 또 지금도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냥 다른 걸로 해갖고 자기들이 해서 하고 사는 거야. 어떤 제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하면 안 되겠죠. 근데 적어도 5.18을 앞세워갖고 하는 일에가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,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. 저는 일견 말을 자격이 있고 하는 것이, 5.18로 해갖고 아무 혜택 안 받으니까, 저는 제 인생에 제 나름대로 쭉 살아왔던 것에 비해 봐가지고 5.18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. 그런 만큼 더욱더
뭐 제가 뭐 5.18로 해갖고 어디서 뭐 유봉자 돼갖고 혜택을 받고 그런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여러 말하면 안 되겠죠.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5.18 때 뭐 한 대 두드러 맞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죽을 고비도 넘겼고 그런 점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5.18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 있고 또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의무. 저는 5.18 관련해서 부끄러운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. 계엄군 진주기 전날 저는 거기 그 도청에 있었던 시민군 관계된 사람들 중에 아마 제일 먼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빨리 그걸 아는 그런 경우였습니다. 갈등이 있죠. 여가 있어야 된가? 그때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밤새도록 계엄군이 진주오고 곧 진주하니 나와서 대항합시다 하는 그 스피커로 하는 소리를 듣고도 집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그건 피할 수 없는, 내가 어떤 경우로도 모면할 수 없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변명하자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나와서 5.18에 관련해서 이야기한 사람들 정말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5.18 관련해서 자기가 뭔가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,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, 그 사람들 나보다 더 떳떳합니까? 예? 그 자리에서 못 죽은 사람들은 전부 할 말 없는 거예요. 다 죄인이라고 그러. 나같이 그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자꾸 엉뚱한 짓거리를 한다고 하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. 근데 5.18의 모든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느냐? 그렇기 때문에 나는 5.18 관련해서 어떤 걸 해도 된다는 것이냐? 끊임없이 그걸 요구하고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.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앞으로 5.18 그날 될 때까지는. 제가 그동안에 쭉 그 5.18 관련해서 문제점이랄지에 대해서 그 발언도 했고 뭐 써놓은 글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정의된 상태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써놓은 글을 한번 읽은달지 뭐 그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벌써 40년이 지났다고 하니 그때 그래도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하기만 했던 그 어린애가 뭐 한 일 없이 이렇게 나이만 먹었습니다. 며칠 남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때 그 자리에 남아서 자기가 뜻한 바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분들한테 다시 한번 존경과 안타까운 뜻을 전합니다.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 잘 살피시고요. 댁내 두루 무사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목TV 주성식이었습니다.